LK그룹 타워의 로비는 성공과 야망의 냄새로 가득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하늘을 향해 뻗은 거대한 기둥,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엘리트 사원들. 한희선은 그 모든 풍경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부터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전쟁터이자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LK그룹 전략기획팀의 신입사원으로 당당히 합격했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완벽하게 위조된 이력서와 추천서, 그리고 면접장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은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의심을 지워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표정 아래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웠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과거라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아이를 위해서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인사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순간 그 자리에 굳었다. 복도 저편에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LK그룹의 전무이사이자 회장의 조카인 강민혁. 그는 석 달 전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그녀를 보자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강민혁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다가와 안내하던 직원을 먼저 보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쥐새끼처럼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을 텐데.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내 배짱 하나는 인정해줘야겠군. 그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아랫배를 향했다. 그 시선의 이선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석 달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를 부축하게 되었다. 그를 객실에 데려다주고 나오려던 순간 강민혁이 나타나 그녀의 입을 막고 억지로 돈을 쥐어주며 협박했다. 오늘 밤 이 남자를 책임지고 내일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사라지라고.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문을 내면 내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고. 그녀는 약에 취한 남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 그저 강민혁의 협박이 무서워 밤새 그를 간호하다. 새벽녘에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하룻밤은 그녀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녀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몽의 주범이 다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걱정 마. 내가 소문이라도 낼까봐 난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을 뿐이야. 이서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비웃음을 흘렸다. 평범 내 뱃속에 뭘 품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그날 밤 그 남자가 누군지 알면 넌 평범하게 살 수 없을 텐데. 그의 말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는 이서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계획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로비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저편에서 LK그룹의 총수 강태하 회장이 비서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완벽한 외모,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남자였다. 그는 바로 강민혁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이선은 순간 숨을 멈췄다. 강태하, 그가 바로 석 달 전 그날 밤 약에 취해 있던 그 남자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이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총수라니 그녀는 운명의 장난에 현기증을 느꼈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즐기며 태아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형님, 출근하셨습니까? 이제 그녀는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강민혁이 마음만 먹으면 그녀는 스캔들을 일으키려 의도적으로 회장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려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 이판사판이었다. 어차피 이렇게 무너질 바에야 모든 것을 걸어보자. 그녀는 강민혁의 팔을 뿌리치고 성큼성큼 강태아에게로 걸어갔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앞에 선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망설임 없이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정적이 흘렀다. 로비의 시간은 완벽하게 멈춰버렸다. 강태하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었다. 감히 이 여자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그의 머릿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녀를 떼어내려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입술을 떼는 순간 그의 코끝을 스친 희미한 향기 때문이었다. 플로럴 계열의 은은한 향수와 그녀의 살결에서 나는 달콤한 채양,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 약에 취해 모든 것이 흐릿했던 그날 밤. 그의 곁을 맴돌던 바로 그 향기였다. 그의 머릿속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왜 이런 미친 짓을 벌이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익숙한 향기가 나는가? 그의 차가운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혼돈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선은 입술을 떼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한 평정을 연기했다. 그녀의 도박은 성공해야만 했다. 강민혁에게 자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의 뒤에는 이제 강태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자신을 묶어버리는 가장 위험한 수를 던진 것이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아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당돌한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과 의문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 연극의 결말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신, 내 사무실로 따라와. 지금 당장. LK그룹의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한희선은 강태아의 넓은 등 뒤를 따르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도박은 일단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강민혁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어떻게든 강태아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냉혹한 제왕을 상대로 자신의 목숨과 아이의 미래를 건 마지막 단판을 벌여야 했다. 회장실은 그의 명성처럼 거대하고 차가웠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인 미니멀한 인테리어. 그 공간의 모든 것이 주인인 강태아를 닮아 있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의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대체 누구지? 원하는 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분노가 억눌려 있었다.
이선은 애써 태연함을 유지하며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꺼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은 이야기로 그를 설득해야 했다. 강민혁 전무님은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약자임을 어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도 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협박하셨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시는 회장님을 방패 삼아 무모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위협받는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무모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강태하는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기억을 뒤흔든 그 익숙한 향기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녀를 해고하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스캔들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의 정체를 파악하고 강민혁과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녀를 곁에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오늘부로 당신은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이 아니라 내 개인 비서다. 그의 말에 이선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는 전개였다. 비서라니. 그것은 하루 24시간 그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임신 사실을 숨기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질 터였다. 싫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이선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 이 남자의 손에 완전히 넘어갔음을 직감했다. 지옥 같은 감옥이 될 수도, 혹은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계약. 그녀는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강태하는 곧바로 비서실에 김 부장을 호출했다. 그는 냉정한 표정의 중년 남자에게 오늘부터 한의서가 자신의 개인 비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은 노골적으로 의심과 불만이 가득한 눈으로 이서를 훑어보았다. 회장에게 꼬리를 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비서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이서의 새로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의 비서 생활은 험난했다. 강태하는 그녀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을 던져주었다. 다른 동료들은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입덕과 피로를 감추는 일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화장실로 달려가 속을 개원했고 창백해진 얼굴을 화장으로 감추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업무에 복귀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모든 역경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업무 처리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그녀의 통찰력은 때로 강태하마저 놀라게 할 정도였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말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서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타고난 전략가였고 비서라는 자리에서도 그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강태하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당돌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미묘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의 존재가 그의 단조롭고 삭막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 있을 때마다 기억의 안개 속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했다. 그녀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고, 그녀가 다른 남자 직원과 웃으며 이야기하면 불쾌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한편 이서가 회장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는 소식은 강민혁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그는 강태하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 계집애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한이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강태하에게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위험한 계약 관계에 묶인 두 사람의 운명 위로 더욱 검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한이서의 비서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흘렀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한쪽에서는 강태하의 완벽주의적인 업무 지시가, 다른 한쪽에서는 비서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뱃속의 아이라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하는 그런 그녀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던져주는 그 어떤 어려운 과제도 완벽하게 처리해냈고, 때로는 그의 의도를 먼저 읽고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녀의 능력은 진짜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겹겹의 안개에 쌓인 성처럼 다가갈수록 더욱 미스터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강민혁의 침묵이었다. 그날 로비에서의 소동 이후 그는 마치 이서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다. 하지만 이서는 알고 있었다. 독사는 소리를 내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그는 분명 어딘가에 숨어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독리를 갈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다. LK그룹은 당시 유럽의 한 글로벌 기업과 차세대 기술 제휴를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극비 중의 극비 사안이었다. 이서 역시 회장의 비서로서 관련 자료들을 일부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강민혁이 파고들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협상 내용 중 일부가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들 만큼 민감한 정보였다. 내부 소행이 분명했다. 강태하는 즉시 보안팀을 소집해 정보 유출 경로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결과는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왔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한이서였다. 그녀의 업무용 컴퓨터 IP를 통해 경쟁사 직원에게 암호화된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 앞에 비서실은 물론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역시 저 여자는 스파이였어. 회장님께 꼬리쳐서 들어온 목적이 이거였군. 비난의 화살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실에는 강태하와 강민혁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서는 죄인처럼 그들의 앞에 서야 했다. 강민혁은 위선적인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의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이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형님.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저런 여자를 회사에 들인 제 잘못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책임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는 척하며
이서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다. 다른 임원들 역시 그녀를 즉시 해고하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이서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분한 눈으로 이 모든 연극을 지휘하고 있는 강민혁을 잠시 응시했다가 결심한 듯 강태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저에게 단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 손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태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증거는 명백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지난 몇 주간 그가 봐온 한이서라는 여자는 이렇게 허술한 함정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직감이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모든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내렸다. 조소, 내일 이 시간까지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내 손으로 당신을 경찰에 넘기겠소. 회의실을 나온 이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밤을 새워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컴퓨터에 남겨진 가짜 기록을 파고드는 대신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접근했다. 그녀는 건물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과 서버 접속 기록, 그리고 출입 통제 시스템의 로그 파일까지 지난 48시간 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요청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남긴 아주 작은 빈틈을 찾아야만 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모순점을 발견했다. 파일이 그녀의 컴퓨터에서 발송된 시간은 오후 3시 15분. 하지만 그 시간 그녀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회장실에서 강태하에게 직접 대면 보고를 하고 있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더 나아가 그녀는 서버에 숨겨진 라우팅 프로그램을 역추적해 이메일이 실제로는 다른 층의 사무실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바로 강민혁의 전무실이었다.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서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의 반격은 차분했지만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했고 진범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끝까지 강민혁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범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이 어린 계집애의 손에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강태하는 싸늘한 눈으로 자신의 사촌 동생을 쳐다보았다가 이내 이서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감탄이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이서가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뛰어난 전사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호기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이 여자의 모든 것을,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까지도 전부 알고 싶어졌다. 정보 유출 사건은 한이서라는 이름 석자를 LK 그룹 전체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산업 스파이 혐의를 뒤집었었던 그녀는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결백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를 멸시하고 질투하던 시선들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에게 꼬리쳐서 들어온 낙하산이 아니었다.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실세였다. 강태하와 그녀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요한 회의에 항상 그녀를 배석시켰고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팽팽한 긴장감과 묘한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강태하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 갔다. 그는 한이서라는 여자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저렇게 뛰어난 전략과 통찰력을 가진 여자가 어째서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려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회사였을까?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여전히 수수께끼 투성이었다. 특히 그의 기억을 희미하게 스치는 그 향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LK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국내외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과도 같은 자리였다. 강태하의 개인 비서인 이서 역시 당연히 그의 파트너로서 파티에 참석해야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답답한 오피스룩을 벗고 심플하지만 우아한 짙은 녹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었다. 강태하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순간 숨을 멈췄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그녀에게서는 기품과 지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선은 그런 그의 시선이 어색한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그녀의 가녀린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주 얇은 은색 체인에 특이한 모양의 작은 펜던트가 달려있는 목걸이였다. 파티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강태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선은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며 완벽하게 그를 보좌했다. 그녀는 외국에서 온 투자자에게 유창한 영어로 그의 말을 통역해 주었고 그의 빈잔을 채워주었으며 그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질문들을 재치 있게 막아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한 외국인 투자자가 실수로 와인잔을 엎질러 강태하의 셔츠에 와인을 쏟았다. 이서가 재빨리 냅킨을 들고 다가와 그의 셔츠에 묻은 와인을 닦아주기 위해 몸을 숙였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그 빛이 강태하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그것은 펜던트가 아니었다. 커프스 버튼이었다. 그의 커프스 버튼. 그의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문의 문장이 섬세하게 새겨진 바로 그 커프스 버튼이었다. 석 달 전 그날 밤. 그가 약에 취해 정신을 잃었던 그날 밤.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커프스 버튼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는 듯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어두운 방 자신의 몸을 억누르던 정체 모를 약의 기운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간호하던 한 여자의 실루엣.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자신을 안심시키려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부축하다. 그녀의 손 안에서 빠져나와 희미한 빛을 내던 바로 저 커프스 버튼.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한이서, 그녀가 바로 그날 밤의 여자였다. 강민혁의 계략에 빠졌던 자신을 구해주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던 그는 그동안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 두고 있었다. 치욕스럽고 혼란스러웠던 그 밤의 기억을 그는 파티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선은 그런 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고 차가웠다. 석 달 전 그랜드 호텔 파티가 있던 날 밤, 당신은 어디에 있었지? 이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막상 닥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날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서투른 거짓말은 강태하에게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었다. 로비에서의 기습적인 키스, 강민혁을 향한 그녀의 적대감, 그리고 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여준 그녀의 비상한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날 밤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혹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강태하는 그의 충복인 박 실장을 호출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다. 첫째, 한이서라는 여자의 모든 과거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할 것. 둘째, 석 달 전 그랜드 호텔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밤 자신의 스위트룸에 출입했던 모든 사람과 의문스럽게 삭제된 그 층의 모든 CCTV 기록을 복원해낼 것.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서서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나머지 한쪽의 커프스 버튼을 꺼내 들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다 맞춰졌다. 그녀는 분명 그날 밤의 여자였다. 문제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저렇게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강태하가 한이서의 과거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욱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태아는 그녀를 이전보다 더 가까이에 두고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마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듯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나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려 애썼다. 이선은 그런 그의 집요한 시선을 느끼며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을 통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인 뱃속의 아이를 숨기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입덧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고 조금만 무리해도 현기증과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은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선은 밤을 새워 회의 자료를 준비했고 당일 아침부터 극심한 피로와 메스꺼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강태하의 옆에서 완벽하게 통역과 보좌를 수행했다.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장시간의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순간 그녀의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를 배신했다. 회장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불렀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그의 팔 위로 쓰러졌다. 한 비서 강태하의 차가운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쓰러지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화상회의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비서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의사 불러, 아니 구급차 LK병원 VIP실로 준비해. LK그룹 소유의 병원은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다. 회장의 개인 비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장이 직접 달려 나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강태하는 수술실 앞을 지키는 보호자처럼 VIP 병실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는 자신의 이런 반응이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비밀을 캐기 위해 곁에 둔 의심스러운 직원일 뿐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진료를 마친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비서님은 괜찮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임신, 그 단어가 강태하의 뇌리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소? 병원장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모르셨습니까? 한 비서님은 현재 임신 12주 차,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개월. 그 숫자는 강태하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그랜드 호텔에서 있었던 그날 밤의 기억과 정확하게 맞춰졌다. 그는 아버지가 될 것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중심에 있는 저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의 머릿속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감정으로 뒤엉켰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을까? 아이를 무기 삼아 자신을 협박하고 LK그룹을 손에 넣으려는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을까?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와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향한 강력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아직 잠들어 있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잠든 그녀는 평소의 강인하고 빈틈없는 모습과는 달리 한없이 연약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이선은 눈앞에 앉아있는 강태하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이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듯 낮고 위험하게 잠겨 있었다. 의사에게 들었소. 임신했다고. 내 아이인가? 그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막상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하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녀는 그와 그의 가문이 벌일 후계자 다툼과 그 속에서 아이가 겪게 될 상처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게 될 강민혁이 아이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두려움을 감추고 그의 눈을 피하며 거짓말을 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의지와는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거짓말은 강태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좋아, 그게 당신의 대답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에 이선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의 실망과 분노가 가득 담긴 눈빛이 심장의 비수처럼 밝혔다. 같은 시각차에 올라탄 강태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 실장에게서 온 예비 보고였다. 3개월 전 그랜드 호텔 해당 층의 CCTV 영상은 내부 명령에 의해 전문적인 수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명령을 내린 부서는 강민혁 전무의 직속 부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를 들은 강태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퍼즐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는 방금 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임신한 여자 한희서가 있었다. 병원에서의 격렬한 대립 이후 강태하와 한희서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태아는 그녀에게 무기한 병가를 명령했고 그녀는 저택 별채에 사실상 감금된 상태로 지내야 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자신의 비서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는 상처 입은 분노와 깊은 배신감이 묻어나왔다. 이선은 그 차가운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려 했었다. 한편 강민혁은 자신의 첩자를 통해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한희서의 임신 그리고 강태하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는 위기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오랜 수족을 불러 새로운 음모를 지시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함정이었다. 며칠 뒤 LK그룹 본사 로비에 한 남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한희서의 대학 선배라고 밝히며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소란을 피웠다. 그의 이름은 김진우. 강민혁이 거액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매수한 비열한 도박꾼이었다. 그는 강민혁의 각본대로 이서의 옛 연인이자 그녀 뱃속 아이의 아버지인 척 연기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회장 비서의 애인이 나타났다더라. 아이 아빠가 따로 있었다니 회장님만 불쌍하게 됐네. 이선은 저택 안에서 이 모든 소문을 전해 들으며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김진우라는 남자는 기억에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강민혁의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강태하 역시 이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지옥과 같았다. 그는 이서의 거짓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외부의 소문과 정황들은 그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의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었다. 그는 결국 마지막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 실장을 통해 이서가 잠든 사이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을 몰래 채취했다. 그는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태아가 반드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미리 손을 써두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센터의 연구원 한 명을 매수해 검사 결과를 조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덫은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마침내 강민혁은 결정적인 날을 잡았다. 그는 김진우를 데리고 직접 강태하의 저택으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조카를 위하는 척 이 모든 소문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해 주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선은 차가운 거실로 불려 나왔고 그곳에서 김진우라는 남자와 대면해야 했다. 김진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준비된 대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서야 제발 그만해. 왜 연락을 피하는 거야. 우리 아이잖아. 내가 다 책임질게.
제발 나한테 돌아와. 그는 눈물까지 흘리며 비련의 주인공처럼 애절하게 연기했다. 이선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궁지에 몰린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바로 그 극적인 순간 박 실장이 거실로 들어와 태아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다. 거실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이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훑어내렸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가슴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과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자신을 향한 걱정도 그를 위해 보여주었던 헌신도 모두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 그는 바보같이 노란한 것이었다. 그의 눈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증오와 경멸만이 남았다. 이서 역시 그 결과를 보고 절망했다. 거짓말이야. 이건 함정이야. 그녀는 속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터였다. 과학적인 증거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힘을 잃었다. 강민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망연자실한 태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 여자는 처음부터 형님을 속일 작정이었던 겁니다. 제가 깨끗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이서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마치 깊은 심해처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에서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는 그녀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에게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모든 것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태아의 차가운 명령은 한이서의 세상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텅 빈 머리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비서로서 보냈던 숨 막히는 시간들. 강민혁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순간들. 그리고 아주 잠시나마 그에게서 느꼈던 따뜻함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그녀가 막 저택을 나서려던 순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민혁과 마주쳤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꼬리말이 아니군. 내가 집까지 바래다 주지.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해볼까.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섬뜩했다. 이선은 저항할 힘도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순순히 그의 차에 올라탔다. 한편 강태아는 자신의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었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지옥처럼 들끓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친자 관계 불일치라는 잔인한 글자가 새겨진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그의 이성은 이 종이 쪼가리가 모든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온몸의 세포는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그는 한이서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정보 유출 사건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던 그녀의 당당함, 자신을 향해 던졌던 무모하지만 절박했던 키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깊고 슬픈 눈빛.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이용해 남자를 등치려는 사기꾼의 연기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기억을 뒤흔드는 그 익숙한 향기. 바로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알코올이 그의 뇌를 자극했다. 핑 하는 이명과 함께
그의 머릿속에 봉인되어 있던 그날 밤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흐릿한 파편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약에 취해 쓰러진 자신 필사적으로 자신을 간호하던 그녀의 가녀린 모습, 자신을 안심시키려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다. 강민혁이 방을 나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약 기운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어버린 자신이 돌아가려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를 침대로 끌어당겼다는 것을, 그날 밤 그 방에는 다른 남자는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신과 그녀 단둘뿐이었다. 그렇다면 저 검사 결과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나타난 옛 애인.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도착한 검사 결과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연극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강민혁의 목표는 처음부터 한의서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바로 자신의 핏줄, 자신의 후계자를 없애는 것이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보호 본능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바보같이 속을 뻔했다. 그는 이성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빠져 자신의 심장이 말하는 진실을 외면할 뻔했다. 그는 당장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비서 지금 어디 있지? 박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방금 전 강민혁 전무님의 차를 타고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강태하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차 키를 집어들고 지하실로 달려갔다. 그는 박 실장에게 강민혁의 차량을 추적해 위치를 보고하라고 명령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구해내야만 했다.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 터였다. 강민혁의 차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이서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어쩔 셈이지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잖아. 내 말만 잘 들으면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백미러에 미친 듯이 달려오는 강태하의 차가 보였다. 몇 번의 아찔한 추격전 끝에 강태하의 차가 강민혁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차에서 내려 분노에 찬 얼굴로 강민혁의 차 문을 열고 이서의 팔을 잡아 끌어냈다. 강민혁은 여유롭게 차에서 내리며 비웃었다. 왜 이래, 사촌 형님. 쓰레기를 치워주겠다는데 이미 끝난 일 아니었어. 그 순간 강태하는 품에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서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듯 세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종이 쪼가리를 믿지 않아. 그는 그 말을 끝으로 검사 결과지를 갈기갈기 찢어 바람 속에 날려버렸다. 그의 행동에 이서의 세상이 멈췄다. 이 남자가 모든 증거 앞에서 오직 자신을 믿어주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강민혁의 협박 아이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두려움까지. 강태하는 그녀의 고백을 묵묵히 들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어붙은 강민혁을 향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다시는 내 여자와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
두 사람의 전쟁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강태하는 한이설을 자신의 저택이 아닌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외곽의 개인 빌라로 옮겼다. 그곳은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그들만의 안전가옥이자 반격을 준비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 기지였다. 강민혁의 눈을 피해 두 사람은 비로소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상처를 공유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안전한 공간에서 이선은 마침내 그날 밤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강민혁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약에 취한 태아를 방에 데려다주고 나오려던 순간, 그가 어떻게 자신을 막아섰는지, 그녀의 기억은 강민혁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 조각이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강민혁과의 경영권 다툼과 그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얼마나 비열한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비서 혹은 의심과 거짓말로 얽힌 관계가 아니었다. 같은 적을 둔 동맹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이해하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벗고 진실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녀 또한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빌라의 서재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태아는 박 실장을 중심으로 한 최정예 팀을 꾸려 강민혁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명령은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석 달 전 그랜드 호텔의 모든 관련자를 찾아내고 조작된 유전자 검사의 배후를 밝혀내고 그의 모든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을 추적하라는 것이었다.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적의 심장을 향해 겨눠지고 있었다. 이선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이용해 태아의 반격을 도왔다. 그녀는 복잡한 기업 자료들 속에서 강민혁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흔적을 찾아냈고 그의 투자 패턴을 분석해 그가 경쟁사에게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태아의 정보팀조차 놓쳤던 결정적인 단서들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이선은 태아가 그저 냉혹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남자임을 알게 되었다. 태아는 이서가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지략을 가진 전략가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감탄하고 존중하며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태아는 그녀의 건강을 극진히 챙겼다. 그는 최고의 영양사를 고용해 그녀를 위한 식단을 짜게 했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억지로 쉬게 했다. 그는 서서히 아버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딱딱한 말투 속에, 그의 무심한 행동 속에 그녀와 아이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서툴게 묻어나왔다. 이선은 그 서툰 애정 속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다. 박 실장의 팀이 유전자 검사를 조작했던 연구원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박 실장의 압박과 태아의 회유 앞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강민혁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검사 결과지를 위조했으며 그 증거로 강민혁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가지고 있었다. 반격의 서막을 열 첫 번째 신호탄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강민혁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강태아가 이 정도로 치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기 위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의 섣부른 움직임은 오히려 태아의 팀에게 더 많은 증거를 잡을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재에서 함께 자료를 보던 중이었다. 이서의 뱃속에서 아이가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놀라 자신의 배를 감쌌고 그 모습을 본 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허락을 구하고 떨리는 손을 그녀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작은 생명의 움직임. 그 순간 강태아의 눈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는 이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배에 입을 맞추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 행동 하나에 그의 모든 진심과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서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며칠 뒤 그들은 강민혁을 무너뜨릴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증거, 호텔 직원 및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그가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하고 거액의 뒷돈을 챙긴 횡령 및 배임 혐의까지. 마침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강태하의 리더십을 문제 삼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처형대를 만든 셈이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강민혁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LK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의실은 폭풍전야처럼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한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사들을 맞이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하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이 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강민혁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읽으며 강태하의 리더십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말을 섞어가며 강태하가 한이서라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무책임한 리더라고 매도했다. 그의 연설은 설득력이 있었고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동요하는 것이 보였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더 이상 그룹의 미래를 저렇게 불안정한 리더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에 강태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했다. 장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의장이 투표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강태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한이서가 당당하게 함께 서 있었다. 강태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제 사촌 동생이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는 그 정체불명의 여자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풀어드려야 할 것 같군요. 그의 말에 강민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태하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의 등 뒤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떠올랐다. 그것은 강민혁과 유전자 검사연구원이 돈을 주고받으며 검사 결과 조작을 모의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의 충격받은 시선이 강민혁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하는 쉴 틈도 주지 않고 다음 증거들을 공개했다. 강민혁이 호텔 직원을 매수해 자신에게 약을 먹인 정황. 고의적으로 CCTV 영상을 삭제한 증거.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수년간 경쟁사의 회사의 핵심 기밀을 팔아넘기고 거액의 비자금을 챙겨온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마지막으로 강태하는 한이서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강민혁이 자신에게 어떤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그의 범죄가 단지 자신 한 명을 향한 것이 아니라 회장과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이 모든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경악하며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모든 것을 부정했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갇혀버린 셈이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강민혁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이성을 잃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의 목표는 강태하가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원흉 한의서였다.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임신한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회의실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의 칼끝이 그녀에게 닿기 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하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민혁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단 몇 번의 간결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강민혁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그대로 바닥에 제압해버렸다. 세련된 슈트를 입은 CEO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훈련된 전사의 움직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 실장과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치는 강민혁의 몸에 수갑을 채웠다. 강태아, 내가 죽어서도 너를 저주할 거다. 그의 악에 바친 절규를 뒤로 한 채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강태아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곧바로 충격에 휩싸인 이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고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정하고 따뜻했다. 이서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완벽하게 지켜냈다. 강민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지독했던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다. 강민혁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죗값을 법정에서 선고받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LK그룹은 강태하의 안정적인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성장해 나갔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한의서와 강태하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서 서로를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연인이자 곧 태어날 아이를 함께 기다리는 예비 부모였다. 태아는 이서가 살던 빌라를 떠나 저택의 가장 따뜻하고 햇살이 잘 드는 방으로 그녀의 거처를 옮겼다. 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다. 태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미쳐 있는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칼같이 퇴근해서 이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녀를 위해 직접 과일을 깎아 주었으며 밤늦게까지 태교의 좋은 책을 읽어 주었다. 그의 서툰 애정 표현은 이서에게 세상 가장 큰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꾸민 방을 함께 정리하고 있었다. 하얀색과 연노란색으로 꾸며진 방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이었다.
아기 침대, 작은 옷장, 그리고 귀여운 장난감들. 그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의 희망이자 미래였다. 태아는 서툰 솜씨로 아기 침대를 조립했고, 이선은 아이의 옷들을 정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리를 마친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이선은 자신의 불룩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 당신 곁에 이렇게 행복하게 있어도 되는 걸까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 희미한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고아로 자라며 행복을 믿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녀였다. 태아는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혼자였을 테니까. 당신은 내 세상을 구원한 유일한 사람이야, 이서 씨. 그는 그녀를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를 그리고 그녀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준비해왔던 말을 꺼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열어 보였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곧 태어날 아이의 탄생석이 작게 밝힌 심플하고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그 방에서 두 번째 청혼을 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말과 오해, 그리고 위험한 계약이었지만 나는 그 시작을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해. 당신의 절박했던 그 키스가 나의 멈춰있던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는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더 이상 계약상의 파트너나 내 비서가 아닌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 주시오. 한이서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태아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몇 달 뒤 이른 봄, 한이선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태아는 분만실 퓨즈를 지키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는 아내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생애 처음으로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고 이서의 이마에 깊은 감사의 키스를 남겼다. 며칠 뒤 병실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 강태아, 한이서,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작은 딸 서윤이. 태아는 서윤이를 품에 안고 잠든 이서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았다. 지독한 악연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완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거짓말 같은 첫 만남을 지나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행복한 미래가 봄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